자녀들이 가진 스마트폰 관리 어플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녀 어플 활동 보기 기능, 자녀들이 쓰는 어플 제어 기능, 휴대폰 사용 시간 확인 기능, 자녀 위치 파악 기능, 유해 컨텐츠 접근 금지 기능,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망을 학습 에너지로 치환하는 기능까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애플리케이션이 얼만큼 도움이 되고 무조건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Olive Blessing의 김주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예. 뭘 축하하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과 같이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제6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오는 주일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립니다. 네. 네, 오후 아나운서님도 오실 거죠? 네, 오후 4시. 오후 4시. 네, 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꼭 오세요. 네, 오늘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지난 방송을 청취하면서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게스트를 모셨어요. 안정섭 님인데요. 저희 GBC 복음 방송의 뮤직 디렉터이며 또 최근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축하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많네요. 그 네.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막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아들. 네,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이 장점이 뭐고 소셜 미디어의 장점 또 단점은 뭔지를 잠깐 나눴죠. 그래서 장점은 애드버타이즈먼트 할 수도 있고 인터테인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커넥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또 단점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불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왕따라든지 그런 이제 악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정보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프레셔를 받으면서 외모나 자기의 모습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꾸며진 모습만을 보여지는 그런 프레셔를 받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얘기를 나눴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소셜 미디어를 익스포즈 해주는 거는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트벨트 착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GPS도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을 주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운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만 사주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네, 그 그렇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섭님,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섭님도 분명 궁금하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분명 셀폰을 줄 때 그만큼 다른 책임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셀폰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고 이제 언젠간 줘야 할 텐데 사실 이제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한 몇 살 때쯤에 셀폰을 줘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말들로 책임감을 가지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운이 아빠가 아들이 3주라 그랬죠? 네. 네, 확실히 제 생각에 3주는 아직 일러요. 확실히 3주는 확실히 이른데 벌써 3주밖에 안 된 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다운이 아버지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셀폰을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 적당한 나이인가? 우리 주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요. 아이들을 믿을 수 있는 나이가 과연 제가 부모가 아니어서 아직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부모네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네. 아들은 아직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4학년이고 딸은 9학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한 10년 전 얘기라서 그런데 10년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근데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좀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숙자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사인 들고 계시다가 더우시면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주문도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한테도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몇 살 때부터 주는 게 적당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정말 나이를 딱 정하는 것보다는 몇 살부터 사줘야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정말 우리 아이가 또 우리 가정이 준비돼 있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성숙도라든지 책임감 같은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16살인데도 아직 무책임한 애들도 있고 10살인데도 책임감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그거는 저도 많이 고민했었던 질문입니다. 제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휴스턴에 살았을 때 6학년부터가 중학생이었는데 네. 얘는 물론 사달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는 안 사주기로 아직 될 수 있으면 늦게 사주려고 막 버텼었어요. 네. 그랬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친구들 학교를 가니까 애들은 다 전화기가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6학년인데도 벌써 90% 이상은 다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90%가 95%의 학생들이 다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좀 버티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주게 됐던 동기가 이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 전화기 번호를 친구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제 전화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문자를 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자꾸 띵띵띵띵 문자가 오는 거예요. 클로이 네. 친구한테서 애들 친구한테.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문자를 하나 궁금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들. 근데 계속해서 띵띵띵 되니까 그거를 제가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학기 때 사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궁금한 얘기들이 참 많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섭님도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주시는 얘기를 했다면 반대로 시청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그러게요. 정말 가장 궁금한데 이제 사실 교회 가면은 어린 아기들이 있는데 보통 이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그 나이 때 볼 수 있는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아기들끼리 서로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를 그런 것을 늦게 접하게 됐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을지 하는 걱정도 되고. 맞아요. 그런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도라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지금 네. 옥토넛이나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는데 만약에 네. 그런 걸 안 보면은 애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하겠죠. 네. 네. 그 중학생 애들도 그래서 전화기를 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도중에 저희가 좀 이따가 전화 연결 또한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이 방송 대단한 방송이네요. 전화 연결까지. 네,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 콜롬비아 명문대 프린스턴 박사학위 또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와. 뇌과학을 수십 년간 연구해 오셨고요. 뇌과학자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뇌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또 이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 정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어떻게 시청을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바로 그 질문을 우리
박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뇌를 음.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박사님이시니까 네네. 그런 질문을 우리 같이 하고 저도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수영 교수님.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지금 동부에 계시죠? 예, 여기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데요. 네. 연결이 돼서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음. 이 뇌 안에는 네.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 고리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요즘 댓글도 올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튜브처럼 어린이들의 뇌 안에서도 신경세포들이 서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네. 거기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그다음에 정의로운 거, 불의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시냅스들이 제잘제잘 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택할 건 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이제 셀프 컨트롤을 하는 게 우리가 뇌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왜 네. 유튜브를 들으시더라도 먼저 어떤 의견이 제시됐을 때 여러 독립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가지고 그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그러는 것처럼 어린이들의 뇌 안에도 그런 자정작용이 있어요. 그런 자정작용을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런 걸 가르치고 매로 가르치시고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거를 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그 네. 힘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뇌 안에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어떠한 정보들을 저희 뇌에 들어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걸러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이런 가지 목사님들을 통해 또 사랑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 그다음에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할 때 부모나 어른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판단력을 기르게 해주는 뉴럴 네트워크의 신경세포의 그 결정 과정에 의미롭게 가미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혹시 목사님 네, 뭐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백동진 목사입니다. 네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몇 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영상들이나 영화 같은 게 보여지면 좋겠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책을 읽을 때랑 영화 같은 걸 볼 때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를 읽는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그 백설공주의 모습이라든지 그 난장이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네. 보기 시작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없고 그냥 영화에 나온 그 모습을 내 머리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책을 네. 읽는 거랑 영화를 보는 거랑의 그런 뇌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는 것도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 우리 뇌를 연구하신 교수님으로서 좀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뇌의 기능에는 이제 dimensionality라는 말이 있고요. 또 flexi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습관이 많지 않고 트레디셔널하게 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요즘은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각종 이미지네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네네.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빨리 아주 복잡하게 진화할 수 있고 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게 창의성을 더 유발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AR이나 VR 같은 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창의성을 높여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미된 인포메이션이 네. 인포메이션 속에 이제 그 악한 요소들이 그렇죠. 들어있으면 이제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를 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악한 요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부모나 우리 목사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네.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유아기에 그러니까 5, 6세에 쯤에 이제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요. 또 이제 청소년기 말기에 그러니까 티네이저 말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네네. 그때가 16 내지 19세 때에 아주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청소년 학생들한테 올바른 가이던스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디냐면 킨더가든 같은데 네네.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면 상당히 많은 창의성을 유발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네. 교수님, 저희 정섭 님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접하면 그 아이의 뇌 성장에 문제가 없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인간이 받으면 네. 그거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런 반응하는 능력이 진화를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이제 뇌에 안에 신경세포에 아주 자극적인 요소가 되면 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3세 이하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와 어머니하고의 유대감이 형성된 후에 네.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면 네. 그다음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네. 그때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네. 무조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치하듯이 준다면 네.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저희가 또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저희가 또 다른 예. 방송에서 꼭 교수님을 또 찾아뵙고 싶어요. 저희 종종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미리 말씀하시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 청취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수용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한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너무나도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네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몇 살부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책임감이나 성숙도가 있느냐를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야 될 것이 부모들이야말로 얼마만큼의 성숙도가 있고 책임감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부모는 자기는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딴 거 타고 하면서 애들한테는 넌 하지 마, 넌 그만 봐, 막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책임감 있게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를 내가 거기에 슬레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도가 있는지 그만큼의 책임감이 나에게 먼저 있는지 부모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마음의 근육도 아이들만 근육을 키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먼저 그 근육을 같이 키우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급적 시청하는 피하고 부모와 유대 관계가 먼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섭님 혹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부터도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먼저 성숙하고 제가 먼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이제 무조건 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수님도 책을 많이 3살 때 정도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책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창의력이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것도 도전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맞아요. 익스포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또 성숙하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나 룰이 항상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룰이나 규칙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부부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보여준다든지 그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는데 네. 아직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네. 저는 아이 엄마가 아니지만 아이 엄마들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컨텐츠 사이에 의도적으로 어떠한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미세하게 아주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 콜라를 마셔라, 팝콘을 마셔라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테스트처럼 아이들이 유튜브로 보는 영상 가운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줄 때 또 사주고 난 후에도 룰을 정해놓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시트벨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몇 시부터는 사용을 못 한다든지 애들이 부모님이 먼저 자고 애들은 밤 늦게까지 그걸 들여다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시부터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전화기를 그냥 안방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언제든지 부모님이 자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네네. 요즘엔 뭐 앱을 통해서 꼭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데도 내 전화기로도 아이가 무엇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좀 권장했으면 좋겠고 아,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소셜 미디어 전화기만 얘기하지 말고 그 이외에 공원에 간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네. 아이들하고 집 안에서도 집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핸드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활동들을 아이들하고 해서 스마트폰 없이도 실내에서 퀄리티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침 다음 주면 소셜미디어 관련한 주제를 마치고 이제 5월 달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또 5월 달에 마침 저희의 주제가 자존감이에요. 분명 소셜미디어에서 자존감, 그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존감과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우리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자신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GBC 가족 여러분, 오늘 소셜미디어가 소프트웨어라면 핸드폰은 하드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프트웨어과 하드웨어 이런 두 부분을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셜미디어와 자존감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한 주간 생각해 주시고 또 질문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끝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룰들을 얘기했잖아요. 밤 늦게는 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든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활동을 권장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것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다온이 아버지 잘 들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룰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겁니다. 부모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이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되냐고 이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룰을 정해놓은 것을 부모가 먼저 스스로 지켜나갈 때 아이들도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면 네.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각각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한 행동과 한 일에 책임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험한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영적 가이드를 주고 영적으로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BC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 정섭님 그리고 김수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2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